안녕하세요.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 판례 분석 세 번째 시리즈 산부인과 편을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아주의대 이미진입니다. 이번 사건부터는 분당 제6병원의 한성식 원장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원장님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 법률사무소 해울의 신현우 대표 변호사님,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수인 원장님, 손유미 연구원, 이유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네, 산부인과 세 번째 사건은 RH- 임신부에 대한 검사 미흡으로 신생아 RH 부적합증이 발생된 사건입니다.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건의 원고 임신부는 신생아를 임신한 후 피고 병원으로부터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왔습니다. 2007년 2월 24일 원고는 피고 병원에 첫 방문하여 자신과 태아의 건강 상태를 검진받았고 3월 6일 원고의 혈액형이 RH 네거티브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후 9월 27일 원고 및 태아 검진 후 출산 여부를 결정하자는 이야기와 원고와 태아는 모두 건강하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10월 5일 원고는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내원하였고 12시 50분 태아의 상태가 위험하다며 A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16시 20분 A병원에서 특수 인큐베이터가 준비되어 있는 병원에서 분만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B의료원으로 후송하였습니다. 17시 B의료원에 도착 후 원고는 즉시 제왕 절개 수술을 받았습니다. 17시 5분 원고가 출산한 신생아는 비효율적 호흡 양상, 심한 청색증, 전신의 부종 현상을 보였습니다. 또한 용혈 현상으로 인한 빈혈 및 황달 증상, 심장간 비장애, 비대 증상, 태변 흡인에 따른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이에 비의료원은 태아 수종증을 진단하였고 신생아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기관 삽관에 의한 인공호흡을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11월 6일까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보호하며 6회에 걸친 교환수혈 및 호흡계 감염에 대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제부터 사건의 주요 쟁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진단에 대해 원고의 혈액형이 RH 네거티브임을 확인한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항체가 측정을 실시함으로써 태아의 RH 부적합증 발병 가능성을 확인하고 그 경과를 주시해야 할 진단상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원고에 대한 항체가 측정 등을 게을리하여 태아의 RH 부적합증을 미리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는 태아를 사망까지 이르게 할 수 있어 그 증상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과실 여부를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RH 부적합증 예방에 있어 피고는 임신 28주경 임산부에게 로감 주사를 투여함으로써 RH 부적합증이 태아에게 발병할 가능성을 낮추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며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이해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에 있어 피고가 진료기록부에 RH 네거티브라고 기재해 놓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실만으로 감자교인 여부에 관한 문진, RH 부적합증의 예방을 위한 조치를 설명해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단하여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의사의 위 과실들과 원고 및 신생아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존부에 대하여 의사가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임신 28주경 원고에게 로감 주사를 투여하지 않은 과실과 신생아가 태아 수종증 등으로 치료받게 된 결과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지만 의사가 태아의 RH 부적합증 발병 가능성에 대한 진단과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과 이 사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원인별 재발 방지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직원은 임신 초기 전반적인 혈액검사의 혈액형 및 항체가 검사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진료 지침에 따라 임신 28주에 로감 주사를 투여하여야 합니다. 환자의 경우 임신 시 필요한 검사를 확인하고 시행되지 않았거나 결과를 고지받지 못한 경우 의료인을 통해 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 임산부, RH 네거티브 임산부와 같이 특수한 조치가 필요한 환자의 경우 관련 사안이 누락되지 않도록 EMR 화면이나 차트에 잘 보이도록 표시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한성식 원장님께 먼저 용어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판례에서는 태아 수종증, 태아 RH 부적합증이라는 표현이 좀 나오는데 설명 좀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RH 부적합증이라는 거는 뭐냐? 우리 사람들이 다 RH 포지티브잖아요, 되게. 특히 근데 외국인 경우에 있어서는 RH 네거티브가 꽤 되는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RH 포지티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RH 네거티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드물게 종종 이제 RH 네거티브인 산모들이 오게 됩니다. 근데 첫 임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괜찮은데 이제 RH 네거티브 보통 네거티브 산모분이 임신하시는 분은 RH 포지티브로 임신하게 되겠죠. 그러면 태반을 통과한 출혈이 임신 중반 특히 분만을 했을 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산모 몸으로 태아 요소가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RH 네거티브 환자가 RH 포지티브에 대한 항체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임신부터는 이 항체가 형성이 돼서 이제 아기를 공격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RH 인컴패티빌리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격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느냐? 아기가 여러 가지 현상으로 해서 몸에 물이 차게 되는 거는 아기의 이제 마지막 순간이 됐는데 태아 수종이라는 건 물수자입니다. 아기가 몸이 퉁퉁 부어서 물이 차게 되는 현상을 태아 수종이라고 그러고 태아 수종은 아기가 아주 많이 힘들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여기 음, 판례에서는 네, 환자를 일반적으로 뭐 RH 부적합증의 예방을 위하여 RH 네, 네거티브 임산부에게 실시되는 로감 투여를 본 사건의 원고에게 하지 않은 과실이 의사에게 있다. 이렇게 이제 법원 판례에서 나와 있는데요. 이 로감 네네. 투여가 뭔지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첫 애를 임신한 건 괜찮은데 두 번째 애기부터 이제 항체가 형성돼서 이제 공격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그 원인은 태반을 통과한 출혈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네. 이 그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분만 후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분만 후에 과거에 48시간 내에 로감 주사, 면역 글로불린이거든요. 로감 주사를 주면 상당한 부분 이런 감작된다고 그러거든요. 이런 산모가 감작되는 빈도를 많이 줄여줬습니다. 근데도 그때 다시 연구를 해보니까 임신 중에도 끊임없이 조금씩 그 태반을 통과한 출혈이 관찰되기 때문에 28주 정도에 한 번 더 로감을 주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이런 조그만 것들이 이제 뭐 0. 몇 프로 확률을 줄여주기 위해서 임신 중에 뭐 유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양수검사와 같이 태반을 통과한 출혈의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도 바로감을 주라 하는 것이 뭐 상당히 오래전에 뭐 십몇 년대 다 셋업이 된 건데 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초산모 참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분이 RH 네가티브 첫 번째 임신에서 수종을 걸렸다고 하는 거는 애가 태아 수종이 걸렸다고 하는 거는 너무 조금 이상한 경우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보면 애기 낳고 나서 로감 주사를 안 맞았다 하더라도 감작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감 주사를 안 맞은 경우에 한 15%가 감작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첫 애기인데 벌써 태아 수종이 온 것 자체도 이상하고 거기에 환자는 우리 의사분은 결정적으로 28주 때 하는 로감 주사를 아마 미스업 좀 약간 미스한 것 같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항체 검사라는 거가 있습니다. 이 항체 검사라고 하는 거는 임신 초에 검사를 해보면 이 산모가 감작되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는 검사가 있는데 이 항체 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프라이밍 경우에 있어서 항체 검사를 가끔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이런 판례를 봐서는 아무리 첫 임신이라 하더라도 좀 주기적으로 이 항체 검사랑 이 태아 수종에 대한 좀 더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 경우에는 아주 일반적인 처치를 했는데 아주 특이한 경우가 이분 왔을 때 거기에 대처가 조금 미흡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현우 변호사님, 저 이 사건 이렇게 보면서 이 사건에서는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해서 환자 측이랑 병원 측이랑 의견이 이제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혈이나 유산 등의 과거력에 대한 문진 여부라든지 아니면 RH 부적합증의 위험성이나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이 병원 측은 했다, 환자 측은 난 못 들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설명 의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확정을 시켰는데요. 설명 의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의사한테 있다. 고 이제 그 판결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설명 의무가 재량 행위가 아니고 의사로서는 반드시 해야 할 필수적인 행위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만약에 아까 이제 분만 방식 선택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 의사의 재량이 거의 상당히 인정이 되거든요. 특별한 금기 사항이 없는 한은 제왕절개 수술하든 뭐 자연분만을 유도를 하든 그거에 대해서 사실 책임을 묻는 판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거대한, 그러니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안 했을 경우 이렇게 책임을 묻지만, 그러니까 그런데 이 설명 의무에 대해서는 이거는 의사가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 의사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입증 책임은 그 의사한테 있다. 만약 이거를 재량으로 인정을 하면은 의사가 설명 의무를 재량으로 도피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또 했을 때 뭐 10개를 설명하는데 그중에 한두 개만 설명해도 되고 그건 내 재량이다. 이렇게 회피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반드시 설명해 줘야 된다. 또 설명하는 것도 임상의학 실천장치 의료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의료인 측에서 참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게 그럼 어느 범위에서 어느 수준까지 해줘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의료인들 같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사실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서 그 사람 수준에 맞춰서 해주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것도 여기는 의사 선생님은 RH 마이너스라고 이제 의무 기록은 쓰고 본인은 이제 여기 RH 마이너스니까 임신 여부에 대한 것도 설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고 환자는 못 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기록은 RH 마이너스라는 것밖에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못 들었다라는 얘기를 좀 더 법원 측에서 인정해 주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여기에 기록이 좀 더 남아 있었다면은 좀 달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그 소송을 당하신 의료인들을 보니까 본인이 설명했다고 하고 또 옆에 간호 기록에도 어느 선생님이 설명을 했다고 간호 기록에 쓰더라고요. 이제 이렇게 2개 정도 기록이 되면 법원에서는 되게 설명한 걸로 인정을 해줘요. 환자가 많은 그 의사들 같은 경우는 그 전공의들을 개설을 시켰다가 본인이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한 뭐 1, 2분 거쳐서 그 다음에 전공의가 다시 또 환자를 모시고 나가서 본인이 한 번 더 설명한 걸로 이렇게 기록이 2개가 남으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거의 다 설명한 걸로 인정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 사건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